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은 수풀님의 말굴숙의 아들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아름다울 미의 나라나자예요. 근데 저를 이렇게 신고를 하러 가셨을 때 나자를 우편에서 못 찾아가지고 일하셨던 분이 바로 그 자리에 적은 이름이 숙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만든 이름인데 무지개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채롭다, 다양하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것을 살면서 생각해 봤더니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고 소신이 생긴 곳이 하남이어서 이렇게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수하게 아이들을 30년 이상을 가르쳤지만 고3 때부터 입시를 했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친다는 자리에 서 있는 건 오래되었지만 지금은 이 자리도 조금 더 쑥스럽긴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혹여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면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스플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나무 목자 두 개죠. 그리고 최근에 그림을 그렸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붓을 사용하지 않고 그 박스를 찍어서 박스로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 작업이에요. 사실은 벽화봉사 하다가 남은 물감이에요. 페인트라든가 이런 걸 벽화봉사를 하면 그 물건들을 하수구로 내려보내면 안 돼가지고 아크릴 물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밑에 있는 찌꺼기들이 막 남은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지금도 남은 물감들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막 굳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막 그냥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으로 이제 작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이유도 이따 말씀드리고, 혹시 어디인지 아실까요? 감사합니다. 통과.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워낙 훨씬 멋있긴 해요. 제가 재작년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이따 해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홍미라 대표님이나 또는 박향자 대표님이나, 그런 저한테는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화를 드리면 좀 중심을 잡아주는 포인트적인 언어들을 써주시는 적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보신 이런 위치도 혹시 여기가 어디 올라가면 보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 선물이 없네. 맞아요. 근데 색깔이 색으로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색채는 사실 사진을 찍어야 나와요. 근데 눈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든지 또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은 보이는 색도 있고 심상의 색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라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야 라든지 또는 창의적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근데 지금 보이는 사진은 객관적인 거죠. 기관이 있고 주관처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떠한 장소에서 몇 시간 정도 정확하게 어떠한 주제를 갖고 행위를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보통 봉사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또는 재능 기부라고 해서 어린 친구들한테 강의하는 걸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는 지금 여기 중간에 이 모습이 있는데요. 중간에 풍선을 아이들이 갖고 왔고 제가 기약한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료로 그림을 해설해주는 일을 찾았어요. 특히 명화였거든요. 근데 저는 명화를 워낙 보고 싶어 하는 편이어서 예를 들면 영국의 터너라는 작가의 작품을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인쇄된 작품과 원화와 또는 그 장면의 스토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림을 그릴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적인 것을 똑같이 그리기도 하고, 그 안에 터너의 어느 작품이 노예와 관련돼 있거나 그 배에서 배가 무거워서 침몰할 경우에는 그 노예부터 바다에 떨어뜨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웠고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 멋있어, 색깔이 굉장해 라고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고, 매번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화할 때도 신평초등학교였는데, 신평초등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라고 하지만 어떤 스토리로 하면 좋을까 라고 조금씩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재능 기부를 한 것도 있고, 또는 일정한 어떤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드린 것도 있고, 제일 충격적인 건 저도 모르게, 제가 작가인데 저도 모르게 제 작품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걸 하남시에서 겪었어요. 저는 사실은 압구정동에서 그림을 몇 억짜리들을 그 작품을 팔거나 또는 교수님이 추천해서 들어간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였는데, 사실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남의 거죠, 제 게 아니니까 굳이 그것을 그 작가나 누구한테 허락을 안 받거나든지 공유하지 않은 상태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의례적인 일이고 습관인 거예요. 루틴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남시에 겪게 된 일이었는데, 왜 그렇지? 왜 그럴까? 했더니 화낼 일이 아니라 하남시에 있는 분들을 들여다봤더니 마을에서 기꺼이 봉사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걸 따지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남시에서는. 쟤 뭐야? 왜냐면 여기는 의례적으로 재능 기부한 게 몸에 배 있으신 분들이 많았고, 또는 그것을 적절한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미업 작가이고 해서 그래, 하남시는 그런 문화구나 했는데, 미업에서는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임숙자 씨가 재능 기부를 하니까 무언가 다른 걸로 사업을 따는 건 아니야? 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생기기 시작해요. 싸울 일은 아니고, 자, 어느 한쪽은 이런 것은 이런 문화야라고 만들어진 우리 하남시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다, 정말 다른 동네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책 속에 있는 마을 같았어요, 제가. 일본의 어느 마을을 빗댄 건데. 그래서 기꺼이 하남시에서는 그때까지는 재능 기부를 해드리고 또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행복했어요. 도움이 다 됐거든요. 재능 기부든 봉사든 무료는 없어요. 저한테 다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뢰가 들어오든 재능 기부를 하든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도 다음에는 내가 꼭 사인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술가로서. 제가 과거에 압구정동이라는 어느 장소에서 그림을 팔면서 기획을 하거나 했던 상황에 그건 과거고, 현재 하남에서 느끼는 것들은 새로운 거니까 이 하남시라는 새로운 마을의 문화에 좀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안 오셨는데 사실은 또 어른이 한 분 계세요. 김옥봉 국장님이 저한테 처음에 이제 이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연극이라는 걸 할 때 연극의 무대를 그리는 거에 80만 원 비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전혀. 80만 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렇게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여자분들이 겪어야 되는 다 똑같진 않지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 국장님이 저한테 생각했던 것은 충분히 저를 어떤 인재성으로 보고 저도 사람의 인프라로 자원이 된 거니까 감사하게 받았었는데, 한쪽에 있는 연극팀에서는 실질인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대화가 오고 가야 되고 필요한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랑 부딪힘이 있는 거죠. 결국은 8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걸 다 갖다 드렸어요, 아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사람이었던지라서 그 비용 처리라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조금은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무슨 화수분처럼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고 이렇게 바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 시간이 귀한 것처럼 상대방의 시간도 귀한데 여기는 이렇게 클릭하면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제가 몸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도 불편하죠. 그래서 그 처음 사업이라는 한 80만 원 비용, 80에서 90인데 어쨌거나 사용하지 못했고 그냥 다 드렸어요. 그림은 그려드렸지만 너무 많은 그 무슨 가구도 제작해야 됐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다는 걸 제가 그때 인지했죠. 하지만 이 하남시에 살다가 잠시 그 경기도에 있는 분당이라는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남이 왔어요. 왔는데 그때 찾아가는 마을 미술관을 제가 없애지 않았거든요. 살아있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공동체 사업을. 지금 보이는 화면은 1억이 넘는 문화 사업이에요.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 시작은 그러한 여자였는데 1억이 넘는 국가 사업을 땄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문화 미업에 있는 작가님들하고 부딪혔던 임숙자인데 제가 그 대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업에 있는 작가님들 모셔놓고 그 다음에 저는 시민들하고 같이 활동하던 찾아가는 마을 미술관이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시민들도 있고 여기 파란 잠바가 저예요. 이런 사업입니다. 하남에 와서 드로잉 펜을 모르셨어요. 여기 드로잉 하시는 분들 일러스트 펜이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리게 됐고 어반 스케치라는 드로잉이라는 정확한 것을 수업을 하게 됐죠. 그때도 10,000원이었고 지금도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그만큼 지났는데 비용이 더 올라 이게 아니라 하남은 이미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 10,000원도 지금도 10,000원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 10,000원이란 비용 처리가 현금이라는 그 10,000원이 아니라 그만의 다른 가치로 묻어 있는 거예요. 임숙자한테는 이미 지금 보시면 처음 공동체 사업할 때 심사위원한테 말한 건 골목이었어요. 좁은 골목이니까 무서운 곳이야가 하남시였어요. 원도심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불을 밝혀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저는 뒤집었어요. 골목이 있는 마을에서 컸거든요. 옆집에 소리가 들렸고 뭐 싸우는 소리 들릴 수 있고 웃음소리도 들렸고 아기 울음소리 들렸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골목에 대한 감성이 저한테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골목은 좁아서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찾아가는 골목 미술, 찾아가는 마을 미술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골목을 다니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이 당시에는 문화 그 국가 사업에서 길이라는 걸 가지고 큰 예산을 세울 거라는 걸 모르죠. 일반 시민이었고 제가 본 건 골목이었고 하남시에 있는 작은 골목이었는데 에코 2단지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 뒤에 장지마을이 있는데 이 청사진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30평대의 아파트 주민과 그 뒤에 있는 연립주택 골목은 천지 차이예요. 전봇대 밑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었고 여러분이 지금은 그 유명해지신 하남빵집 가게였는데 그 뒤에 골목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데 주부들이 그 골목을 흉봤어요. 골목에 있는 마을 사람까지 흉본 거겠죠? 그때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림은 무료로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사업을 받아서 재료, 물감 재료를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배운 걸 가지고 골목에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냐? 그런 게 있네요. 자, 흐름을 보시면 제가 소통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발로 나가고 제가 대화를 나누고 골목 하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흉을 보는 그 주민들과
골목과의 관계에 내가 마중물이 되거나 매형제라는 게 있어요. 매파. 다리를 역할해주는 브릿지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 다리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다리는 진흙발도 가고요. 강아지 발자국도 지나가고 구두발도 갑니다. 좋은 신발만 지나갈 수는 없어요. 욕도 먹겠죠.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도 무겁고, 아까 그 골목이 제가 된 느낌일 때도 있어요. 함부로 상황을 공유하거나 공감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불편해서 아까 그런 분들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단체의 어른분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지가 중요하고 이제 지금 현재 문화는 이제 그러한 리더들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볼 건데 꾸준히 봉사활동이 많이 나와요. 저도 봉사활동이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틈틈이 그걸 시간으로 올리지 않죠. 많은 분이 다 그럴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그걸 틈틈이 다 시간 제한해가지고 쓰진 않을 거예요. 마음으로 재능 기부하시고 돈으로 기부하시고 또는 시간으로 다 하실 거예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좀 더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표가 하남시에서 키운 사람이죠. 사실은 저는 제 앞에 누가 있었고 누군가는 절 따라서 오시는 분이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은 사람을 안 키우는 게 너무 답답했어요. 3년 동안 정말 흉봤습니다. 그 다리를 역할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왜 사람을 안 키우지? 사람을 키워야 국가 사업돈도 따오고 1억도 따오고 2억도 따오고 그래야 그 돈이 여기 오는 거거든요. 하남시라는 곳에 오는 건데 왜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안 키우지? 왜 매번 시간당 10,000원이거나 아니면 왜 재능 기부하는 사람만 키우지? 제가 연천이나 남양주나 이런 게 가면 몇 년 전이었죠? 꽤 오래됐어요. 근데 강의료가 꽤 비쌌습니다, 저는. 그때도 2급 강사 이상을 갖고 있는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남시는 지금까지도지만 예산이 없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능력이 돼서 경기도 사업 따와야지. 내가 노력해서 국가 사업 따와야지. 그래서 열심히 정말 잠을 안 잤어요. 3년입니다, 3년. 3년 앉아서 돋보기 쓰고 있는 여자가 됐습니다, 사실. 저 2.0, 1.5였어요. 그리고 제 몸을 너무 아끼는 사람이라,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행복 추구 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라, 제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입에 그 염증이 없어진 날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랑 약속했습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게 암인가? 암이 아닌가? 라고 그 기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도 받아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암이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남편이 약속해 준 게 저도 큰 며느리거든요. 큰 며느리고 나름 한국 영어로 시집살이 하는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3년을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한 거예요. 딱 3년만. 근데 그게 하는 걸 보더니 연장해 준 거예요. 5년으로.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서 전시회를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이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봉사활동가와 같이 함께 한 사람들이 뭘 갖고 키웠느냐. 지금 뒤에 보시는 자료인데 기관이 붙어줘야 돼요. 남았던 아크릴 물감은 문화재단에서 벽화 사업인데 저는 페인트를 안 쓰고 싶었었어요. 바닥하지만 바로 지울 수 있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크릴 물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은 찌꺼기라도 저는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쓸모없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손에 들어왔을 때는 그걸 조금 더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저희가 무료로 부스 운영을 가능하게 한 거는 그런 사업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판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던 봉사자분들이 해주시는 것 뿐이에요. 자, 이런 자원들이 모였고, 개인적으로는 짜투리 땅을 시에서 시민화단이라는 사업도 합니다.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이런 화단 사업도 다양한 이 화초가 지저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자생식물이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다르게 피거든요. 제 입장. 누군가한테는 한 가지 꽃만 잔뜩 심길 바래요. 이게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생겨요. 계속. 그래서 절대 나만 옳진 않죠.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감사한 가치 기준입니다. 큰 소리를 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안에는 제 아이도 있고 저도 있고 동료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봉사활동하고 마을을 다니고 마을에서 스토리텔링 되는 역사를 공부하고 궁금했고 그곳에서 치유도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산림청으로 대전까지 2차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야 떨어졌든 붙든 다시 또 쓸 수 있어요. 이 자료 들고 청소년 수련관도 갑니다. 이런 자료를 들고 마음체혈체 기억할 때 공무원한테 얘기합니다. 땅 없어요. 건물 없어요. 돈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어요. 사람 키울 수 있습니다. 주무관이 경기도 가신 분인데 그런 공무원을 만났어요. 선생님, 하남시가 그런 거 원합니다. 아주 옛날인데. 정말요? 8개 기획합니다. 어떤 것은 다른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어준 교감 선생님이 계셨고, 어떤 분은 내가 해볼게 라는 한 팀이 생겼고, 그런데요,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정말 사업을, 경기도 사업이고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냐, 저한테. 선생님, 뭔가 이권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뭔가가 뭘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 뭔가를 모릅니다.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그분이 말하는 공감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백 있으면 좋습니다. 아까 그 어른들이 저한테 백이에요. 여러분도 백이고 제가 가장 큰 백은 남편도 있지만 마을이었어요. 하남시 마을. 왜냐하면 이렇게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모든 책에 나와요. 제 아들이 온몸이 다 아토피였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게 된 곳이 푸른교육공동체였고 푸른공동체에서 계란강이라는 교수님을 만났고 근데 우리 아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그 건물에 올라갔어요. 계단으로, 좁은 계단으로. 갔더니 거기에 마을 그림 그리는 유명삼 씨라든가 강성호 선생님 만나, 이게 스토리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절대 혼자만의 어떠한 것도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 흉을 보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 기회에서 인정희 선생님을 만났고 인정희 선생님이 제가 본 어른 중에 봉사활동을 지나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어떠한 건 상관없이 부추라는 걸 치마를 만들어서 막 영상 찍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원래. 그런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이렇게 기업을 하게 될지 몰랐어요.
주식회사 차릴 줄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기획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생태 교란 식물이 심각했습니다. 경기도 보건 보건 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같이 꾸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업을 따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도 사업 중에 도랑 보건 사업을 따옵니다. 그냥. 이천 갑니다, 이천. 하남시는 5개 도랑. 이천은 20개가 넘어요. 거기에 갑니다. 구글 지도하고 열심히 배웁니다. 중요한 건 이천시는 점수가 높아요. 제가 잘 줬어요. 이장님들이 굉장히 마을에 대해서, 하천에 대해서, 자기 마을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있고 여기 8단까지 공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남시는 최하점 줬습니다. 최하점. 공무원분들은 체계가 이도랑 저도랑 다 서로 핑계대는 상황이 왔었고, 생태교란 식물이 뒤덮여 있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점수를 최하점 좀 제가 뭘 합니까? 뽑아야죠. 제 마을이잖아요. 우리 마을이잖아요. 점수는 객관적으로 줬지만 그걸 가지고 염색제를 만드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아들이 아토피입니다. 한산병원은 그 당시에는 생태교란식물이 아닌데 언젠가 될 거라고 느낌이 왔는데 이게 생태교란식물이 돼 있네요. 환경부 장관이 고시공고 때린 상위급이에요. 근데 하남시는 아직 그게 없더라고요. 판교는 그걸 찍어내면 10,000원을 줬었어요. 서울 쪽에, 그 분당 쪽은. 우선은 이걸 가지고 염색제를 만들었고, 그거 가지고 손수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차린 제 디자인은 다 무료잖아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적 자원인데 이걸 아마 그 기업 공부를 할 때 그걸 보셨겠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하셨던 분은 그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대회를 내보라는 거예요. 이거 가능하다고. 근데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본선에서 또 뽑혔어요. 그리고 마을 투어뿐만 아니라 산림 자령을 활용한 어떤 이런 활동들이 꽉 차게 돼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름 짓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쭉 심쿵이에요. 모든 게 다 심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마음이 여유가 있고 그러한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봅니다. 이렇게 어른들도 만나고 반반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전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 기득효 효과에 쓰죠. 저 주식회사를 합니다. 세금 내려고.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세금 내려고 회사를 차렸어요. 10% 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장학금을 공식적으로 현재 주고 있어요. 특히 저희 담당은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꽤 오랫동안 해서 현재는 120만 원씩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2명, 덕풍 청소년 문화의 집 2명, 큰나무 여기 있는 기관 2명, 일반인 몇 명. 그렇게 알면 나름 공정할 수 있겠네 하는데 그 추천을 하는 내부 강사님 5분이나 계세요. 봉사시간, 활동, 기사 이런 것들이죠. 제가 저희 사무국장님이 작년에 회사에서 재무제표 11억 찍었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박향자 대표님께 여쭤봅니다. 이 재무제표가 뭐예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여전히 서류 힘들고 나라장터 힘들고 매번 할 때마다 체하는 느낌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본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발목 잡으려 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함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해서 같이 잘 살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그것도 여전히 고민하고 생각하죠.
이 화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는 다르죠. 근데 오른쪽 하단에 은방울을 키우는데 저 3년 걸렸어요. 저는 3년이고 아까 말한 누군가는 지저분해 라고 해서 연상으로 다 심어버립니다. 저한테 물어보진 않죠. 그런 일이 번번이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근데 공무원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은방울이 이렇게 여지껏 3년 동안 키웠는데 저는 배웠어요. 아, 음지에서 물이 이 정도 양에서 은방울이 3년 뒤에 얼만큼 번식하는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식물 은방울 심어요. 제가 이제 겨우 인터넷 사가지고 저희 집에서 은방울 키우고 있어요. 영하를 견뎌야 꽃이 핀다는 걸 알았으니까. 독초지만 어떻게 만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3년 전, 4년 전 시장님께 말씀드린 이 은방울은 어떤 꽃인지 아느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찾은 행복. 반드시 행복해질 거라는 꽃말이 있으면서 메이플라워고 프랑스에서는 시민의 날 선물을 주는 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꽃이 하나씩 시화래요.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고 그러한 은방울을 시화로 갖고 있는 하남씨는 제게는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땅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작게 만들지 크게 만들지 이게 있는데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 아이가 숲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 노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휴 힘들겠네. 땅을 안 보고 하늘을 보니 그 의미가 너무 뭔지 안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친정아버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제 친정아버지는 런닝구 모습만 기억이 나요. 새마을 운동 청소년 지도자고 개나리부터 놀이터를 만들었던 분인데 이 아버지를 부정했었죠. 근데 하남에서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하남시에서 만난 분들을 보고 그게 공동체구나, 이게 공동체였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 친정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확실히 그 마을이란 단어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하고 제 앞에, 제 옆에, 그리고 제 뒤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